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좀 기대를 걸어봤습니다만은 역시 역시나 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지기현 부장판사는 왜 유죄가 되는지, 왜 내란죄가 되는지를 이 판결문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읽지 않고 그냥 그 요지를 설명한다고 하면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위법성, 책임, 그 다음에 또 폭동,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만큼의 폭동이 있었는지, 국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논증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증거관계는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의 그런 증거가 있어야만 이게 유죄가 되는 건데, 그런 증거관계를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판결문에 있다는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갔습니다. 정말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말이죠, 옛날에 뭐 로마 시대가 어떻고 옛날에 왕정이 어떻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느냐고 시간을 상당 부분 거기다가 할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관계,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유죄가 되는가, 유죄가 된다면 양형은 어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길게 사실은 이게 논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1시간 정도 가볍게 그냥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엄청난 선고를 하면서 전혀 뭐 이게 긴장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냥 웬만한 그냥 뭐 징역 1년짜리 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라는 걸 인정한다면 왜 내란죄가 되는가를 정말 3시간, 4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더군다나 생중계를 하면서 하나하나 정말 법리에 맞게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서 그거를 판결 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판결문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판결문을 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부실한 판결문이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냐면 지금 폭동, 내란 행위에서의 폭동이 있었는가,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폭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엄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폭동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넓은 의미의 어떤 그 폭동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체, 그리고 또 국회로 군인을 보내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로 군인을 보내면 바로 그게 폭동이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것이 폭동이 됩니까? 폭동이 되려면 그야말로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만큼의 그런 어떤 소요 사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결론을 지금 내놓고 거기에 꿰어 맞춘 그런 괴기한 판결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지기현 판사가 그래도 작년 3월 8일에 수사권 문제, 공수의 수사권이 의문이 있다라든지 그다음 영장 발부와 집행에 의문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는 기대를 걸어봤던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그리고 또 김용현 장관에게는 30년을 선고하는 등 형도 굉장히 무겁게 나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뭐 다친 사람이 있거나 어디 문제가 크게 생긴 것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기현은 위헌범이라는 걸로 피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란이라는 건 그 자체가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로 이 사법부, 중앙지방법원, 제가 얘기를 저번에 한덕수 23년 때릴 때 그때 상당히 싸했거든요. 이진관이 23년 때리는 걸 보고서 이거 뒤에서 뭔가 지금 판사들끼리 뭔가 말을 맞춘 거구나, 그런 느낌이 싹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한덕수가 23년 나오니까 김용현 30년,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벌써 이렇게 딱 각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각자
자신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한 게 결국 아닌 겁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이 판결을 주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들도 법정에 나가서 그 열심히 다투고 싸웠건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건 뭐 정해진 결론을 따라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다. 지금 뭐 내란 전담재판부까지 또 2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재판을 차라리 보이콧해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의미 없는 재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자유파가 승리를 해서 재심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승리를 해야지, 이 재판을 통해서 과연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를 인정받고 그다음에 그 계엄을 하게 된 그런 이유를 합법이라는 걸 갖다 인정받고 이러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허탈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기대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단체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유우파의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건만 역시 지기현 판사도 역시 저 이진관이나 그런 자들과 하나도 다름없는 자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법부를 잃었습니다. 이제 사법부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권을 잃으면서 지금 사법부가 저 이재명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시녀가 된 저 사법부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참담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사 지금 이재명의 사법부에서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판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새 왕가 사는 남자 거기에서 말이죠, 단종이 그야말로 그렇게 어렵게 죽었지만 지금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줬던 사람이 그때는 역적으로 몰릴까 봐 정말 숨죽이고 살았지만 그 후에 충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성삼문 충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드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끝나야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역사적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고 꺾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고 그리고 올바른 그런 진실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